지은아, 걱정 마. 이 집 경매 들어가면 다 끝나. 그 여자들이 다 알아서 나가게 돼.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시작하는 거야.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 말기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딸 미영이의 얼굴을 보러 왔는데 초인종을 누르려던 그 순간 사위 강민호의 목소리가 현관문 틈새로 새어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사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경매. 그 여자들. 내 딸과 손주들을 그 여자들이라고 부르는 사위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는데 사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내가 다 계산해놨어. 경매 들어가면 내가 제3자 명의로 싸게 낙찰받고 우리가 그 돈으로 제주도 내려가서 펜션 차리면 돼. 어차피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겠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남편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그것도 내 손주들까지 내팽개치려 한다니.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문 앞에서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무너질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딸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딸 앞에서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딸은 더 무너질 테니까요. 아파트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의 삶이 무너지려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으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딸 미영이의 웃는 얼굴과 손주들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사위 강민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들이 다 알아서 나가게 돼.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약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한부 인생, 이제 6개월 남짓.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딸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장영사,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담당했던 형사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해서 개인 탐정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장영사님. 박순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요. 다음 날 아침 장영사를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찻집에서 만난 장영사는 예전보다 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예리한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암이라고요? 순자 씨가? 장영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 딸이 중요해요. 사위의 통화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장영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사위가 집을 경매로 넘기려 한다는 거군요?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네. 미영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을 너무 믿고 있어서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거든요.
장영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사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빚이 얼마나 있는지, 그 여자는 누구인지, 모든 걸 밝혀내겠습니다. 그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장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딸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시나요? 지금이라도 알려주면. 말을 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아세요? 그 아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증거도 없이 말했다가 오히려 내가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사위가 얼마나 능청스러운지 아시나요? 완벽한 사위처럼 행동하거든요. 장영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원에 들러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하셔야.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내게 남은 시간은 6개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약을 꺼내 한 알 삼켰습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통증은 약으로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영이는 내 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저에게 남편이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가 사촌 동생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 아이는 남편과 그의 옛 연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그 연인이 바로 박정희. 남편은 그녀를 저에게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문의 체면을 위해 박정희와의 관계를 끊고 저와 결혼했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박정희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와 저에게 맡겼습니다.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저는 그 아이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미영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엄마라 부르며 자랐고 저 또한 미영이를 제 딸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우리 모녀 관계가 이제 와서 사위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목소리가 안 좋네. 미영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엄마가 반찬 좀 해갈게. 네, 엄마. 이번 주말에 와요. 민호 오빠도 집에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위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그리고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서둘러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노을도 저렇게 아름답게 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주말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미영이네 집에 방문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 그 자리에서 들은 사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미영이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사위 강민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사위의 걱정하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며칠 전 전화로 그 여자들이라며 가족을 내쫓으려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거실로 들어가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10살 지수와 8살 민준이. 이 아이들이 곧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아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 둘러앉아 미영이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아내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아이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 씨,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지? 미영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사위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그냥 그래. 요즘 좀 큰 사건을 맡아서 바빠. 근데 잘 해결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 사건이라. 자기 가족을 배신하는 일이 그렇게 큰 사건인가. 식사가 끝나고 미영이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위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파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미영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해야 할까? 지금 모든 걸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도 없이 말했다가 오히려 사위의 말만 믿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는 어때? 요즘 학교는? 학교는 늘 그래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차요. 미영이는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영아, 혹시 집 문제로 뭐 이야기 들은 거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 문제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부동산이 어떤지 궁금해서. 아, 그거요? 민호 오빠가 다 알아서 하니까 저는 잘 몰라요. 집 문서나 그런 건 다 오빠가 관리해요. 역시 미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 관리를 사위에게 맡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장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뭐 알아낸 거 있어요? 네, 좀 알아봤습니다. 사위분이 최근에 상당한 빚을 졌더군요. 도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박이요? 네,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 있는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지은이라는 여자와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내연녀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누구죠?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조사해 봐야 합니다. 다음 날 장영사의 제안으로 사위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점심 식사로 나간 시간에 맞춰갔습니다. 장영사가 아는 사무실 청소부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보통 1시간 정도 나갔다 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에 서둘러 사위의 책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류들을 뒤적이다 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경매 신청서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미영인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다음 주였습니다. 이런, 손이 떨렸습니다. 더 살펴보니 빚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사위는 이미 1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도박빚, 사채, 카드빚,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위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지은아, 곧 우리의 새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한지은인가 보네요. 장 형사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서둘러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고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사위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급히 반대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인사하고 빠르게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장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위를 직접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가 뭐라고 변명할지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를 직접 만나 모든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나야. 시간 좀 있니? 할 얘기가 있어서.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내일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 아, 내일은 좀 바쁜데 모레는 어떠세요? 그래, 모레 점심에 전화하겠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사위와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미영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박정희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도 미영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 형사였습니다. 순자 씨, 큰일입니다. 한지은이라는 여자 알아봤는데 그냥 내 연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 최근에 미영 씨에게도 접근했더군요. 부동산 중개인으로 위장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계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지은이 최근에 박정희라는 사람과 만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박정희요? 네, 해외에서 귀국한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더군요. 혹시 아는 분인가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박정희.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는 말인가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네. 그 사람, 미영이의 친어머니예요. 사위와의 점심 약속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장 형사에게 들은 충격적인 소식 때문이었죠. 박정희, 미영이의 친어머니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오늘 사위 만나는 거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장 형사가 걱정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오늘 사위를 만나서 모든 걸 물어볼 거예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택했습니다. 사위가 감정을 폭발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사위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가면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사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딸의 집을 경매에 넘기려는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강서방, 나 할 말이 있어서 오늘 만나자고 한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위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 그 말에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풀어졌습니다. 집이요? 무슨? 미영이네 집 경매 들어간다면서?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를. 거짓말 그만해. 내가 다 알아. 내가 빚을 지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한지은이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능청스러운 미소를 유지할 수 없었나 봅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미영이와 아이들을 배신하려 한다는 거야. 사위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려운 상황? 10억이 넘는 빚을 지고 내연녀와 도망가려는 게 그냥 어려운 상황이야?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걸 만회하려고 도박을 했는데 더 큰 빚을 지게 됐죠. 그래서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고.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졌고. 그럼 한지은은 누구야? 사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도움? 어떤 도움? 처음엔 부동산 중개인으로 만났는데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줬어요. 그 해결책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강서방, 난 자네가 이럴 줄 몰랐어. 미영이가 얼마나 널 믿고 사랑했는데.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협박하고. 그래서 가족을 버리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 사위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 지은 씨가 저한테 접근한 건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지은 씨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 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지은이 박정희와 만났다는. 누구의 지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은 씨가 가끔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말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 형사였습니다. 잠시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 찾았어요. 지금 미영 씨 학교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가 미영이를 찾아갔다니. 30년 만에 친딸을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한테 가봐야 해. 미영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사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명심해.
내가 미영이와 아이들을 버리면 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레스토랑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미영이가 근무하는 중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정희가 미영이에게 무슨 말을 할지, 미영이는 어떤 충격을 받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교문 앞에서 장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기요. 장 형사가 가리킨 곳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모습은 분명 박정희였습니다. 30년 전보다 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옷과 액세서리가 그녀의 성공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학교 건물에서 미영이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정희는 미영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미영이가 제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도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 셋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엄마, 여기 웬일이세요? 미영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딸을 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아, 집에 가자. 제가 미영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박정희가 한 발 앞서 미영이 앞에 섰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이시죠?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박정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영아, 이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렇게 갑자기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의 오랜 친구예요. 박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구요? 처음 뵙는데. 그래, 오래전 친구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제가 서둘러 미영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 씨, 3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미영이의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분 누구시고 무슨 진실이란 거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영이가 진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영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는.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인지.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난 당신의 친엄마입니다. 그 말에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영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미영이의 놀란 얼굴과 박정희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미영이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암이 이렇게 빨리 저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미영이의 상처받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안고 저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순자 씨, 순자 씨. 장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거라고 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박정희의 말을 들었을 테니까요. 미영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이분이 하신 말, 정말인가요? 미영이의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아,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 권리가 있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박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분은 정희, 내 친어머니야.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박정희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난 널 키운 엄마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널 키워온 엄마.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박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 탓이야, 미영아. 내 아버지, 태준 씨가 나를 속였어. 내가 죽었다고 말했지. 그리고 순자 씨에게 너를 맡긴 거야. 미영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가문의 체면 때문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희를 사촌 동생이라고 나에게 소개했어. 하지만 사실은 그의 연인이었지. 가문의 체면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비밀로 해야 했어. 그리고 정희가 임신했을 때 내 아버지는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박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널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내 아버지 몰래 널 낳았지.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알게 됐고, 그는 나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순자 씨에게 너를 데려간 거야. 미영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뭐예요? 미영이의 질문에 박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박서연. 내가 널 위해 지어준 이름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뭐라고 부르든 누구의 딸이라고 생각하든 넌 여전히 너야. 30년 동안 살아온 김미영이라는 사람이야. 제 말에 미영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조금은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장영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습니다. 사위분이. 민호 오빠가 왜요? 미영이가 급히 물었습니다. 방금 경매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영 씨 집이 다음 주에 경매에 넘어갑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번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이 덮쳐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왜 경매에? 사위분이 상당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박빚 사채? 그리고 한지은이라는 여자와 함께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미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민호 오빠가 그럴 리가.
미영아, 난 내게 말하려고 했어. 며칠 전 내 집 앞에서 우연히 통화를 들었어. 그 여자들이 다 알아서 나가게 되라고 말하는 걸. 미영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다 악몽이에요. 그때 박정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영아, 아니. 서연아, 내가 도울게.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어.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아니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움 필요 없어요.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제 엄마는 여기 계신 분이에요.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요. 박정희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내 가정이 위험해.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 미영이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집에 가봐야겠어요. 아이들이 걱정될 거예요. 미영아, 조심해.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마. 우리가 먼저 대책을 세워야 해.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은 탓이겠지요. 병실에는 저와 박정희 그리고 장영사만 남았습니다. 정희야, 언니 30년 만이네요.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태준 씨의 잘못이죠. 그가 우리 둘 다 속였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난 처음에 복수하러 왔어요. 내 딸을 빼앗은 언니에게 복수하려고. 그래서 한지은을 보낸 거구나. 네. 한지은은 제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강민호를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언니도 피해자였네요. 장영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당신의 계획이었군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년 전 TV에서 우연히 미영이, 아니 서연이를 봤어요. 교사로 인터뷰하는 모습이 너무 내 젊은 시절과 닮아서 직감했죠. 그게 내 딸이라고.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찾아냈어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고, 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은 없어요. 내 딸이 행복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언니가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엄마, 민호 오빠가 집에 없어요. 그리고 통장 잔고가 다 비어 있어요. 모든 돈이 출금됐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위가 이미 도주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암이 다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장영사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미영이에게 가야 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리고 박정혜 씨도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의 힘이 필요한 때니까요. 박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전 원수 같았던 사이가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병실을 나서는 순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할 것은 없다. 오직 미영이와 손주들을 지키는 일만이 남았다는 것을.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쉬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장 형사가 약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제가 태어난 후부터 거의 매일 찾아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영이 소식은 들었어요? 네, 방금 통화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있다고 하네요.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약을 삼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이가 두 가지 충격을 동시에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과 남편의 배신을 한꺼번에 알게 되다니 강민호의 행방을 더 추적해 봤습니다. 장 형사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나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지은이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박정희의 리조트로 들어갔는데 그 후 강민호와 한지은 사이에 심한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쟁이요? 네, 리조트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한지은이 강민호에게 이제 계약은 끝났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장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리조트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짐도 그대로 두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위가 사라졌다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박정희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설마 박정희가 강민호를 해칠 리는 없겠지만 그녀의 복수심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곧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어때? 아이들은? 저희는 괜찮아요.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아빠가 출장 갔다고만 알고 있죠.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지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 통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라니? 얼마나? 5억이요. 송금이는 박정희 씨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정희가 미영이에게 돈을 보냈다니. 그리고 메시지도 왔어요. 집 경매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놨다라고요. 미영아, 그 돈 건드리지 마. 분명 함정일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은행에 연락해서 반환 절차를 밟고 있어요. 미영이의 현명한 판단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어제 박정희 씨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조사라니? 네. 인터넷으로요. 그분이 정말 대단한 사업가라더군요. 해외에서 부동산 재벌로 성공하셨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점? 네. 박정희 씨가 한국에 돌아온 게 최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이미 귀국해서 활동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 중 하나가 민호 오빠의 로펌과 거래가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박정희가 3년 전부터 한국에 있었고 강민호의 로펌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녀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그건 정말 중요한 정보야. 장 형사님에게도 알려줘야 해. 장 형사에게 미영이가 발견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희 씨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강민호를 통해 미영 씨의 가정에 접근하고 한지은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한 후 이제는 경제적 지원으로 미영 씨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장영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박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희야? 강민호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말에 장영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박정희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한지은이 계획대로 강민호를 제주도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를 내 리조트로 데려왔고요. 하지만 어젯밤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내가 뭘 했어? 박정희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도 놀랐다고요. 한지은이 그와 대화를 나눈 후 강민호가 화를 내며 방을 나갔대요.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네. 경찰에 신고할까 했는데 그러면 모든 일이 공개될 테고. 서연이. 아니, 미영이에게 더 상처가 될 것 같아서요. 박정희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야? 박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어요. 내 딸을 빼앗은 언니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서연이가 행복하게 자란 걸 보니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언니가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럼 왜 한지은을 보내서 강민호를 유혹하게 한 거야? 그건 서연이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강민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 얼마나 가족을 쉽게 배신하는지,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정희는 여전히 미영이를 자신의 딸로 되찾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 사고, 태준 씨의 사고는 제가 계획한 거였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교통사고가 박정희의 계획이었다니. 뭐라고? 태준 씨가 저를 버리고 제 아이까지 빼앗아 갔을 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방안이 갑자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패했어요. 태준 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고 저는 그 후 해외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럼 내가 내 남편을 죄송해요, 언니. 하지만 그땐 정말 미쳐 있었어요. 내 아이를 빼앗긴 어미의 마음이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장영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박정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언니.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미영이가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기절하셔서 박정희 씨가 119를 불렀어요. 박정희. 그 이름을 듣자 갑자기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사고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강민호의 실종.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박정혜 씨가 다 말해줬어요.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30년 전 일이 이제야 모두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박정희를 버리고 그녀의 아이까지 빼앗아간 후 박정희는 복수심에 불타 남편을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미영아, 박정희는 어디 있니? 아까 경찰이 와서 같이 갔어요. 민호 오빠 실종 신고 때문에.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순자님, 암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얼마나 남았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암이라니.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미 충격받은 상태라 더 걱정할까봐.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왜 혼자 아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그리고 내 가정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것만 생각했어. 미영이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지금은 내 문제가 더 중요해.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강민호를 찾았습니다. 장 형사의 말에 우리 모두 긴장했습니다. 어디서요? 제주 해안가에서. 그의 신발과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목격한 증인도 있습니다. 미영이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럼 민호 오빠가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이 수색 중이에요. 미영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강민호가 나쁜 짓을 했다 해도 그는 미영이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장 형사님, 정말 죽었나요? 제 질문에 장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요? 네. 강민호가 바다에 뛰어들기 전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번호를 추적해 보니 장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박정혜 씨의 또 다른 전화번호였습니다. 순간 병실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가 강민호에게 전화를 했다니. 그럼 박정혜 씨가 민호 오빠에게 뭐라고 했길래.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통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씨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영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 경찰서에 가볼게요. 박정혜 씨를 만나봐야겠어요. 미영아, 지금은 그러지 마. 내 상태가.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미영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장 형사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형사님, 정의가 정말 강민호를 해쳤을까요? 장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박정혜 씨의 행동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녀가 한지은을 고용해
강민호를 유혹하게 한 것부터 제주도 리조트로 유인한 것까지. 하지만 그녀가 직접 강민호를 해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녀의 목표는 미영이를 되찾는 거였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거죠. 왜 강민호가 갑자기 죽으려 했는지, 박정혜 씨가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한지은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민호의 내연녀. 박정희가 고용한 여자. 왜 전화한 거죠? 순자 씨, 제가 모든 걸 말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정혜 씨에 대한 진실을. 무슨 진실이요? 박정혜 씨가 강민호 씨에게 한 말. 그리고 그녀의 진짜 계획. 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박정혜 씨가 저도 없애려고 할까봐. 무슨 말이에요? 정희가 당신을 해치려고 한다고요? 네.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됐거든요. 박정혜 씨의 진짜 목적이 단순히 딸을 되찾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럼 뭐란 말이에요? 한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수예요. 철저한 복수. 그녀는 김태준 씨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해요. 그의 딸인 미영 씨를 되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영 씨를 이용해 더 큰 복수를 하려는 거예요. 더 큰 복수라니? 박정희 씨는 미영 씨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어요. 강민호 씨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이제 강민호 씨마저.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은이었어요. 정희의 진짜 계획에 대해 말하려다가 전화가 끊겼어요. 뭐라고 했나요? 정희가 단순히 미영이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더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강민호도 그 계획의 일부였다고. 장 형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제주경찰에 연락해서 한지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씨에 대한 조사도 더 철저히 해야겠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암시하는 것처럼. 장 형사님, 미영이가 걱정돼요. 경찰서에 혼자 가게 했는데 제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순자 씨는 여기서 쉬세요. 장 형사가 서둘러 나가려는 순간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박정혜 씨가. 왜? 정희가 어떻게 됐어? 도망쳤어요. 경찰서에서 탈출했대요. 그리고 미영이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미영아? 민호 오빠가. 시신이 발견됐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가 정말 죽었다니. 그리고 정희는 도망쳤다니. 미영아, 거기 있어. 지금 장 형사님이 갈 거야. 전화를 끊고 장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미영이가. 장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채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정의의 복수, 강민호의 죽음, 그리고 이제 미영이는 어떻게 될까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영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이는 아이들과 함께 제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시신이 발견된 후 미영이는 말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나 봅니다. 엄마,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민호 오빠 사망 원인이 유서도 발견됐고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대? 미안하다고. 빚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한지은이라는 여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대요.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강민호가 배신했다 해도 그는 미영이의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미영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박정혜 씨를 아직 찾지 못했대요. 도주한 후 행방불명이래요. 박정희,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도망쳤을까요? 그녀가 정말 강민호의 죽음에 관여했다면 이제 그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미영아, 괜찮아?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고 민호 오빠가 남긴 빚은 10억이 넘고 아이들은 아빠를 찾고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미영이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미영아, 넌 여전히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내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든,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넌 내가 30년 동안 키운 내 딸이야.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박정혜 씨가 제 친어머니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민호 오빠의 죽음에 관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미영이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딱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영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있잖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가 문을 열자 장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장 형사님?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한지은을 찾았어요. 저와 미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장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녀가 연락해 왔어요. 모든 것을 말하고 싶다고. 한지은이 자수한다니.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야 합니다. 미영 씨도 함께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우리는 장 형사의 차를 타고 한지은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장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지은은 처음부터 박정혜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민호 씨를 유혹해 가정을 파괴하고 그를 제주도로 유인하는 것까지. 그럼 민호 오빠의 죽음도.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지은의 말로는 자신은 강민호 씨를 리조트에 데려다 놓고 떠났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정혜 씨가 그에게 뭔가 말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그건 직접 만나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은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그녀는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한지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미영이는 한지은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을 유혹한 여자를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한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요. 박정혜 씨가 고용했고 저는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강민호 씨를 유혹해서 그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 그게 제 임무였어요. 왜 박정혜 씨가 그런 짓을 시켰죠? 복수? 처음엔 복수였어요. 박정혜 씨는 자신의 딸을 되찾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김태준 씨의 가족을 파괴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를 고용한 거죠. 그럼 민호 오빠의 죽음은? 한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박정혜 씨가 강민호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뭔가 말했죠. 그 후 강민호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창백한 얼굴로 방을 뛰쳐나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영 씨에 관한 거였어요. 박정혜 씨가 내 아내의 진짜 정체에 대해 말했다고 들었어요.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정체, 그녀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이 강민호를 그토록 충격에 빠뜨렸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지은이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정희 씨의 진짜 목적은 미영 씨를 되찾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김태준 씨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해요. 그의 가족, 그의 딸, 모두 없애려고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박정희가 미영이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치려 한다니. 무슨 말이에요? 왜 박정희 씨가 자기 딸을 해치려고 해요? 복수심이 너무 깊어서, 김태준 씨에 대한 증오가 너무 커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해요.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도.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 박정희 씨는 어디 있죠? 장 형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곧 미영 씨를 찾아올 거예요.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계획이요? 네. 그녀는 미영 씨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고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 씨를 제거할 계획이에요. 미영이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급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무리 복수심이 깊어도 자기 딸을. 박정희 씨는 이미 정상적이지 않아요. 30년 동안의 항과 증오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때 미영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엄마야. 박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너희 집 앞이야. 아이들이 여기 있더구나. 정말 예쁜 아이들이야. 미영이의 비명이 다시 한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걱정 마. 내 손주들인데 어떻게 해치겠니? 그냥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지금 바로 갈게요. 제발 아이들에게는. 서둘러.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영이는 공포에 질린 채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박정혜 씨가 우리 집에 있어요. 아이들이. 장 형사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내내 미영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위험해요. 제 아이들이. 괜찮을 거야, 미영아. 정의가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해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정희가 어디까지 미쳐 있는지, 그녀의 복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이미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차에서 뛰어내려 집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수야, 민준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미영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실에는 박정희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무릎에는 미영이의 아들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보였고 박정희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미영아, 왔구나. 박정희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떨어지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내가 우리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이상해? 한지은이 모든 걸 말했어요. 당신의 계획도. 박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야. 내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박정희의 말에 미영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영이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지수와 민준이가 박정희 곁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미영이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한지은이 모든 걸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것까지. 박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한지은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왜 내 딸을 해치겠니? 그럼 왜 경찰서에서 도망쳤어요? 왜 민호 오빠가?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야. 경찰이 나를 놓아줬어. 강민호의 죽음에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강민호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야. 내가 그에게 전화했지만 그를 죽이라고 한 건 아니야. 그럼 뭐라고 했길래 민호 오빠가 진실을 말했어. 내가 내 딸이라는 것, 그리고 강민호가 처음부터 너와 결혼한 이유를.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장영사에게 맡기고 박정희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민호는 처음부터 너를 노리고 접근했어. 내가 김태준의 딸이라는 걸 알고 그의 재산을 노리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미영이에게 접근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재산이? 태주는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남겼어. 그가 죽은 후 찾을 수 있는 계좌와 부동산을. 강민호는 그걸 알았어. 그의 로펌이 태준의 유언장을 다뤘거든. 미영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민호 오빠는 처음부터. 그래.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린 거야. 그리고 내가 한국에 돌아와 너를 찾자 그는 초조해졌어. 내가 진실을 밝힐까봐. 그래서 당신이 한지은을 보낸 거예요? 민호 오빠를 유혹하게 해서? 아니, 그건 달랐어. 한지은은 내가 고용한 건 맞지만 처음엔 단순히 강민호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한지은이 그의 약점을 발견했고 그를 유혹하는 건 쉬웠지. 그는 원래 그런 남자였으니까. 방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영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에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 그가 처음부터 너를 속였다는 것, 내 재산을 노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그는 패닉에 빠졌고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아, 난 정말 너를 해치려던 게 아니야. 내가 원한 건 단지 내 딸을 되찾는 거였어.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내 딸을. 미영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박서연,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준 이름이야. 세상에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라는 뜻으로. 미영이, 아니,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박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은 여기 계신 어머니니까요. 박정희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 난 기다릴 수 있어. 그때 제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미영이가 놀라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입에서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미영이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피가. 빨리 119 불러요. 세상이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는 미영이의 다급한 목소리와 박정희의 당황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 정신 차려요. 엄마, 제발 버티세요. 구급차 곧 올 거예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미영이의 눈물 젖은 얼굴과 박정희의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저를 부축하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대답했습니다. 응. 얼마나 잤니? 이틀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미영아. 엄마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요?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미영이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영아, 아니 서연아.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보았습니다. 미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내 진짜 이름은 서연이야. 박서연. 그건 내 친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야. 이제 그 이름을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 미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박정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이를 잘 키워줘서.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박정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와 아이들, 내가 책임질게요. 고마워. 미영이, 아니,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잘 키울 거고,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게. 네, 엄마. 뭐든지요. 박정희, 내 친어머니를 받아들여줘. 그녀도 30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박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마지막 힘을 모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을 포개어 놓았습니다. 숨이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미영아.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어서 고마웠다. 미영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정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모녀의 인연. 30년 동안 미영이를 키우며 느꼈던 그 깊은 사랑. 마지막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내 딸. 3달 후 미영이는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박정희의 도움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위해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이는 학교로 돌아갔고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조금씩 그들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친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세요. 서연이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바람이 불어 서연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엄마, 제가 엄마의 딸이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될게요. 서연이는 무덤에 손을 얹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녀가 떠난 후에도 무덤 위에 놓인 하얀 국화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제 사랑이 서연이를 영원히 지켜볼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피가 아닌 정입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깊을 수 있고 그 정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녀를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